이번에는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암을 어떻게 진단하는가 하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제가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 암 환자분들이 이 암이라는 얘기 듣고 나면 아주 상당히 이제 마음이 혼란스럽죠. 갈팡질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암 치료 기본 상식, 뭐 그냥 아주 상식 수준에서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진단 받았을 때 한번 보시면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되게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암을 어떻게 진단하는가 하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인 검사를 하게 되겠죠. 되게 내가 증상이 있든지 건강검진을 하든지 뭐 이제 그런 차원에서의 검사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검사입니다. 뭐 흉부 단순 촬영, 가슴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피 검사를 한다든지 뭐 내시경을 했다, 뭐 초음파를 했다. 뭐 이 정도가 보통 우리 1차 의료기관, 뭐 동네 의원 내지는 소규모 1차 병원에서 하는 행위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검사 결과를 가지고 정상이다 혹은 질병이 의심이 된다, 뭔가 이상하다 하는 것을 이제 판단하게 되겠죠. 근데 그 판단 기준이 어떠냐? 이 혈액 검사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검사는 한 20여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혈액 속에는 굉장히 많은 화학 물질들이 존재를 하지요. 그 물질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 가령 간 기능에 관계되는 뭐 물질,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장 기능에 관계되는 물질, 이런 대표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물질들을 많은 사람을, 정상인 많은 사람을 검사를 해서 그 수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이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정상 수치 범위죠. 그 정상 수치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이 화학 물질, 우리 농도의 물질을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혈액 검사에는 이런 것이 이상 소견이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영상 검사. 영상 검사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를 찍든지 초음파를 하든 그 다음에 내시경은 영상 검사하고 좀 다릅니다만 거기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거. 결국 이상 소견이라는 얘기는 정상 구조하고 다른 어떤 그런 소견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선은 정상 구조를 잘 알아야 되는 거지요. 가령 예를 들면 가슴 엑스레이를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정상 가슴 엑스레이입니다. 그래서 정상 가슴 엑스레이를 보면 중간에 이렇게 희게 보이는 게 이게 우리가 심장에 우리 가운데 있는 심장이고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폐가 양쪽으로 있고 갈비뼈가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뭔가 조금 다른 이런 거는 우리가 정상 해부학을 알기 때문에 이게 왜 이런 모양을 보이는지, 여기는 왜 이렇게 보이는 건지, 여기는 왜 이렇게 볼록하게 보이는 건지, 여기는 왜 이렇게 뾰족한지, 이런 거에 대한 거가 우리가 전부 해부학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 조직을 이해를 하면 비정상은 금방 알게 되겠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 엑스레이를 보면 아까 정상을 보셨기 때문에 이거는 심장인데 여기 뭔가 허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엑스레이를 보면 양쪽 폐가 있어야 되는데 왼쪽 폐 쪽에 뭔가 이렇게 허연 게 이렇게 차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비정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쪽 양쪽이 검은 게 똑같아야 되는데 여기가 뭔가 허연 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비정상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뭔가가 있습니다. 뭔가 오른쪽에 폐 쪽에 뭔가 이렇게 큰 덩어리가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상이죠. 그런데 이게 뭔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정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대개 이제 뭐 이런 것 같으면 우선은 암부터 생각을 해야 되겠죠. 폐 속에 뭔가 덩어리가 있으니까. 그러나 90%는 암일지 모르지만 10%는 다른 거일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결핵이 이런 식으로 덩어리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것이죠. 많은 분들이 야, 뭐 엑스레이도 찍고 이렇게 해서 이상이 있다고 그러는데 왜 나머지 검사를 이렇게 많이 하냐?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와서 아주 노골적으로 그런 불평을 합니다. 이 병원에서 돈 벌어 먹으려고 말이야. 오만 검사 다 시킨다고. 근데 그게 오만 검사를 일부러 하는 게 아닙니다. 예외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합니다. 그 정밀 검사에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게 영상 검사입니다. 그래서 영상 검사에는 CT, MRI, PET, 초음파, 뭐 그다음에 동위원소 촬영,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외에 뭐 등등 있지만 대표적인 것만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검사는 좀 복잡하니까 따로 제가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따로. 그래서 어쨌든 이 영상 검사를 하고 그 영상 검사에서 웬만큼 파악이 되는데 그게 임시 진단입니다. 최종 진단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임시 진단을 근거로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조직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 조직 검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분들이 꽤 있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 조직 검사는 약간 공격적인 침습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환자가 고통하고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겁이 나서 어떤 분들은 겁이 나서 조직 검사를 안 하려고 계속 도망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직 검사를 해야 최종 암 진단이 되고 이 암 진단을 근거로 영상 검사, 혈액 검사를 참조해서 병기를 진단하게 되죠. 그런데 이 병기도 추정 병기입니다. 최후의 병기는 수술 후에 조직을 검사한 수술 후 병리 보고서가 있어야 최종 병기가 진단이 됩니다. 그래야 치료 방침이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우선은 추정 병기를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치료 방침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병원에 가면 이런저런 모든 검사를 하는 것은 외외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 검사가 필요한 이유가 영상 검사라는 것은 방사선이 만든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봐서 정확한 최종 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추정할 뿐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창밖에 뭔가 호랑이 같은 그림자가 보인다면 그것이 호랑이일 수도 있고 살쾡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지레 호랑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가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혹은 뭐 MRI 같으면 자기장, 또 초음파 검사에는 음파에 의한 뭐 만든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예외 진단이 항상 존재를 하게 됩니다. 특히나 암인 경우에는 암 치료가 매우 공격적입니다. 수술을 한다, 항암 치료를 한다, 뭐 이러면 환자의 체력과 면역 기능의 저하가 동반이 되죠. 조금 전에 가슴 엑스레이를 봤을 때 가슴에 뭔가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거의 뭐 상황으로 봐서 암이겠지만 결핵인 경우에 항암제를 쓰면 환자 체력과 면역이 떨어지면 그 결핵이 온몸으로 다 번져서 아주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1%의 예외도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암 치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암이 어렵죠. 그래서 대개 이제 조직 검사는 뭐 이제 이 병소에 바늘을 찔러서 조직을 떼어내거나 안 그러면 이렇게 새침 검사로 조직을 흡입해 내리긴 하죠.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해서는
이 찔렀다고 생각하는데 옆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컴퓨터 스캐닝을 이용을 해서 이 자리를 정확하게 찌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경우에는 그렇고 이렇게 큰 경우에는 굉장히 또 쉽기도 하지요. 이래서 바늘을 찔러서 여기에서 조직을 떼어내서 그 조직을 현미경으로 확인을 해서 세포 하나하나를 전부 다 보고 전체 구조를 보고 그렇게 해서 이 세포가 암세포라는 것을 확인을 하여야만 최종 진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검사가 복잡한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암 진단에 있어서 영상 진단은 어디까지나 추정 진단이고 최종 진단은 조직을 검사를 해야만 확인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 그 과정을 그냥 잘 수긍을 하고 가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